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다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결국에 잘 나오게 되면서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1.6%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덜 올랐습니다. 그래도 33,000선에 확실하게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2.1%, 나스닥 지수는 2.8%로 기술주가 특히 더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응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를 했고요. 7월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6월에 9.1%였었는데 이거보다 크게 좀 둔화가 된 것이고, 시장의 예상치가 8.7% 상승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하회하면서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고요. 전월 대비로 보면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6월에 1.3% 올랐었는데 7월 들어서 더 오르지 않았다. 0%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6월의 예상치 0.2% 상승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CPI도 봤는데요. 이제 그거는 전년 대비 5.9% 상승을 하게 되면서 6월과 똑같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둔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휘발유하고 연료유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것을 붙잡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발표 이후에 주가도 올랐고요. 또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32%에서 60.5%로 크게 뛰어 올랐고, 또 75bp 인상 확률까지도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런 발언 분위기는 또 신중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번 지표 발표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기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을 자제시키는 그런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번 지표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긋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0.4% 하락했고 그전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약세를 보였지만 간밤에는 경제지표가 잘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평균 2.1%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소재입니다. 이제 원자재 쪽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또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업종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IT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제 IT 쪽에서는 어제까지 반도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끼쳤었는데 간밤에 반도체 업종이 특히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면서 IT 섹터를 2.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종목들이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증시와 연결성이 높은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한 반 정도까지 한 번에 회복을 한 것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3.8%나 올라줬습니다. 시티그룹 쪽에서 전형적인 바닥 신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렇게 메모리 쪽도 강하게 움직였었고 비메모리 쪽도 낙폭이 컸었던 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겼고요. AMD도 3% 이상, 브로드컴, 인텔, 퀄컴,
뭐 거의 다 2%가 가장 적게 오른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장비 업체들도 낙폭이 컸던 만큼 평균 5%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테슬라까지 뭐 거의 다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5.8%나 올라갔습니다. 증권사 입김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이 메타 플랫폼스의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과 관련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뛰어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뭐 같이 올라갔는데요. 실적이 부진했었던 로블록스가 간밤에 또 1.4% 반등에 성공했고요. 유니티가 두 자릿대 상승률, 그리고 오토데스크 이런 종목들도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6%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악재로는 이 폭스콘 쪽에서 애플하고 관계사죠. 스마트폰 전망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내다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악재였지만 인도 쪽에서 스마트폰의 이런 성장세가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포인트로 잡히게 되면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다음 전기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가 자사주를 팔았습니다. 한 790만 주 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트위터를 이제 사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이 온타리오 주정부 쪽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기가 팩토리를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강세를 띄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전부 다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라든지 또 증권주에 있는 신용카드사 페이팔 이런 쪽에 좀 좋은 호재가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 역시 실적이 부진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 주가 투자 등급이 상향됐다는 것을 볼 때 이날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디즈니가 되겠는데요. 장 마치고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잘 나왔고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즈니가 이날 3.9% 장마감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6%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디즈니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갈아치웠습니다. 3분기 실적인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2분기가 아니고 3분기입니다. 매출이 215억 달러,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 외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이날 특징주 디즈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OTT 가입자 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300만 주 정도, 300만 명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5,20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강하게 상승세를 좀 키워줬었고요. 여기에서 기존의 OTT 1위가 넷플릭스였었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1위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디즈니는 이날 10% 장 마감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급등하면서 11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면서 크게 더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좋았던 점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자체로는 악재가 좀 많았는데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큰 손실이 나왔고요. 지난 5월 테라 사태 이후에 좀 진정이 잘 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후에도 뭐 관련 회사들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미국 상원 의원들이 시중은행이 지금 암호화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게 되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악재가 더 많았지만 지금 증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점에 입각을 하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94달러에 올라섰습니다.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장 초반에는 크게 이제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그리고 이 CPI가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독일이 1.2%로 가장 상승세를 크게 키우면서 반응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와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0.5%를 전후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럽도 미국처럼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였었고요. 미국 지표에 확실히 영향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볼 텐데요. 유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5% 올라가면서 92달러를 바로 목전에 두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이 가솔린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쪽을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경기 자신감이 커지면서 구리 가격, 비철금속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1.4% 상승했고요. 그리고 금값은 처음에는 이제 약달러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지표를 소화하게 되면서 소폭 상승으로 현재 전환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간 밀리게 되면서 연준이 이렇게 지표가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연준은 아직까지 매파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그동안 기다렸던 지표가 시장이 원한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안도감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6에서 2.9%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 상승률은 8.5%로 지난 6월에 9.1%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전달 대비로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당초 0.2% 상승이었던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으며 특히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였던 6.1%를 하회한 점이 향후 연준의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낙관론에 힘이 실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진 반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1.12%가 하락했고 달러화에 비해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유로화의 환율은 한때 1.0435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으로 1.03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믿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론 논쟁이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CPI 상승률은 지난해 1월과 2월만 해도 각각 1.4 그리고 1.7%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였던 2%를 밑돌았지만 올 들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 1월에 7.5에서 6월에는 9.1%까지 급등했고 7월 지수는 6월 피크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따라 월가 일부에서는 미국의 1, 2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고물가로 실질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9월 FOMC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고 대신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는 빅 스텝 수준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인데요. 금리 선물로 기준금리 추이를 점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패드 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9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 가능성을 약 6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한 CPI 상승률 자체가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정점론을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진단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7월 CPI가 예상을 믿던 국제 유가의 하락이 컸다면서 지정학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미국 내 인권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상황이며 증권사 웰스파거는 다음 달 13일 발표되는 8월 CPI가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8월 CPI 역시 하락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오면 0.5%포인트 인상이라는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금과 은 그리고 귀금속 가격의 전망치를 하향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은 금 가격에 대한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전망치를 각각 온스당 1,850, 1,950 그리고 1,950달러로 조정했고 이것은 기존에 제시했던 온스당 2,100달러와 2,300 그리고 2,500달러에서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이며 은 가격에 대한 6개월과 3개월 그리고 12개월 전망치 역시 각각 온스당 21달러, 23달러, 25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은 은 가격에 대한 12월 전망치를 온스당 30달러로 책정한 바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긴축 정책의 환경과
지속적인 침체 우려 속에 금 가격의 전략적인 방향이 앞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싸움과 성장 지원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변화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졌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볼 것은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광고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얼마나 잘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캘리포니아주 벤츄라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지털 광고 업체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가 오늘 무려 36%가 폭등해 $74 24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이사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한 3억 7,7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0센트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시장 예상치 3억 6,490만 달러보다 많았고 조정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했으며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전 조정 수익은 1억 3,900만 달러로 예상치 1억 2,270만 달러로 웃돌았으며 회사 측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어난 최소 3억 8,500만 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이후 여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증권사 RBC 캐피탈은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75에서 $80로, 증권사 니덤은 이 회사가 구글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목표 주가를 $55에서 $65로 높였으며 키뱅크는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종전에 $52에서 $70로 대폭 상향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의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바이두, 일루미나, 캐나다 구스, 카디널 헬스, 니오 잉크, 리비안 오토모티브, 멜코 리조트, 와비 파커,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솔로 브랜즈, 에어캡 홀딩스, 그리고 식스플렉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